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How to Taps 600 독해편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를 제가 이렇게 밑에 노란색으로 달았습니다. 칼 분석 빠른 정답 탭스 독해라고 제가 달아놨습니다. 이 책을 이제 검토해 보시면 이 책 아시죠? 네, 이 책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이제 독해 문제가 그렇게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길이도 그렇게 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일반 탭스 유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 써 있는 요 이야기 보시죠? 흔히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 칼분석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썼었나? 자, 근데 제가 이제 저걸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 가지 그 독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추론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논리적인 구성 과정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앞서서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향해야 될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 센텐스에 대한 정확한 한 방에 빨리 분석해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쌓여 있지 않으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독해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기술, 스킬, anyway, something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의를 찍는 이 시점에서 뭐 아시겠지만 그 우리 아까운 국보 1호, 국보가 영어로 뭡니까? National Treasure, 예, 숭례문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물론 방화, arsen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인위적인 과정도 있지만 그 건물의 기초 과정이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해에서 가장 근본적인 센텐스에 대한 실시간 분석 능력이 나에게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면은 뭐 탭스건, 뭐 수능이건, 토플이건, GR이건, 뭐 LSAT이건 기타 등등 모든 프레퍼레이션 코र्스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원 센텐스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과정에서는 이런 칼 분석 과정을 좀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빠른 정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셔야 하니까 답을 찾는 과정에서 빨리 접근하는 과정도 물론 병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와 함께 저런 분석 과정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늘 있는 그런 독해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독해 바로 전 과정에서 우리 쓰면서 익히는 문법이라는 코र्스 보셨죠? 예, 바로 그겁니다. 저희 이제 핵심 브랜드라고 하는 그게 쓰면서 우리가 문법을 익히는 그 라이머 개념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라이머 개념 같은 경우는 독해에도 강력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심지어 청취, 말하기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강의로 이제 경험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 안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탭스 책 이 독해편 전체 이제 챕터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앞에는 독해에만 필요한 문법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이요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다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할 필요도 저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30페이지의 효과적인 문법 학습에 대해서 이 글 쓰신 분이 쭉 글을 쓰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뭐 늘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제가 늘 말하지만 물론 우연이겠지만 30페이지 네 번째에서 영작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해책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합니다. 직접 자기가 글을 써보고 힌트 없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을 써보고서 자기의 패턴으로 만들어야 나의 영어가 될 수 있고 궁극적인 독해 실력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이 네 번째 이야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글을 쓰는 훈련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읽고서 이미지로 이해한다고 넘어가면요. 독해 실력은 근본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지로 이해하고 이미지로 그냥 판단해서 답만 찾다가 끝날 뿐이죠. 네, 그런 데서 머무르지 마시고 더 치달아 가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만점, 소위 말하는 좀 최상위 독해를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근본이 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뭐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외우시면 됩니다. 다 외우고 입에 붙이고 머리에 붙이고 손에 붙이면 독해가 근본적으로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위에, in addition, 그거 위에다가 여러 가지 스킬을 다 첨가하시면 아마 최고의 실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커리큘럼 구성상 한 6개에서 7갱이 아니라 7강 정도로 해가지고 기초 문법 파트를 우리 앞에서 정리한 다음에 그 외에 우리 JLD 액츄얼 테스트가 전체가 이제 5개까지가 있거든요. 총 40문제의 액츄얼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요 두 가지 내용, 분석과 정답을 찾는 거를 병행하는 훈련을 한번 저랑 해보시면서 좀 탭스 상위권의 우리 모습으로 치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제1강 독해에 필요한 문법
여러분 페이지에 31페이지의 구하절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만 탁탁탁 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제가 오늘 패션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패션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서울에 2008년 날씨가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껴입고 왔더니 춥습니다. 네. 오다가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31페이지. 자, 구하절에 대한 이야기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절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구는 구고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건데요. 자, 구하절 중에 중요한 건 절에 대한 이야기 중에 지금 이게 우리가 독해하는 거거든요. 문법하는 게 아니고 독해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문법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쪽 가서 한번 몇 개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 있는 이야기 중에 자, 이쪽에서 볼까요? 자, 영어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겁니다. 근데 그게 독해하다가 뭐에서 중요하냐면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 이걸 잡아내는 능력,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문장이 길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참 읽다 보면은 주어가 여기 있고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요, 뭐 한 10줄 이상 된다고 쳐보세요. 극단적인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읽다가 보면은 앞에서 읽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소위 말하는 끊어읽기 같은 게 잘못돼가지고 말도 안 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잡아야 되냐면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자기가 문법 실력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독해가 빨리 그리고 깔끔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다 아는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 있죠? 아니죠? 주어 동사가 요 놈이 이제부터는 문장이 아니란 뜻입니다. 문장이 아니라 물론 문장이지만 그 전체가 하나의 명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절로 쓰인 주어 동사 문장은 이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자, 심지어 뭐 다음에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라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어부가 있잖아요.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긴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있지요. 전치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주어 동사가 명사절로 쓰였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는 동사, 뭐 타동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안다라는 know예요. know, I know. know라는 말을 번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뭐뭐를 그러지 않습니까? 를. 뒤에 르이라는 말이 그냥 튕겨 나올 때 이것이 명사절로 쓰였으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좌우지간에 한글로 번역했을 때 뭐뭐를, 뭐뭐하는 것, 뭐뭐함, 뭐뭐뭐뭐라는 것 이런 식으로 명사로 번역되는 연습을 능동적으로 하셔야 독해가 빨라진다 그 뜻입니다. 번역을요, 이미지로 이해를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미지로 이해하는 건요, 다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미지로는요, 그건 찍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독해를 찍다가 우리나라 영어가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멍청한 얘기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해를 찍지 마십시오.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게 영어가 나오죠. 영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걸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를 배우는 거지 우리가 시험 보려고 영어 배우겠습니까? 시험 보려고 얘기하면 딴 학원 가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이 클래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if you just wanna take this class, 여길 정말 선택하고 싶다면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독해하시면서 명사절은요, 진짜로 뭐뭐뭐뭐 컷, 뭐뭐함, 뭐뭐라는 것 이렇게 치고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명사절의 하이라이트가 그 유명한 간접 의문문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노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요거 두 개 갖고 제가 한번 말을 해보죠. 자, 쉬운 거 하겠습니다. I know, do you know? 뭐 I know, do you know? 보통 간접 의문문이니까. 물론 요 놈은 뒤는 의문사를 쓰겠지만 그때 뭘 씁니까 뒤에? 그가 어디 있니는 영어로 뭐죠? Where is he? 그죠? 어디 있었니? Where was he? 그러고 언제 그가 죽었니? When did he die? 언제 갈 거야? When will he go to somewhere?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뒤에 있는 문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바뀌는 걸 간접 의문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Where is he가 아니라 Where he is로 바뀌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양심적으로 얘기하세요. 다 잘 하시겠지만 이 글을 읽다가 내 눈에 I가 보이고 No가 보이고 Where 보이고 이거 보인다고 해서 문장을 대충 자기의 언어 능력으로 조합하는 거를 독해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영어는 이 말이 영어로 나오긴 이미 글른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다 이해한 다음에 이걸 정확히 뿜어낼 수 있는 그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30페이지 맨 아래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영작을 자꾸 하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해야 독해가 빨라지는 겁니다. 문법을 떠나서. 문법은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자, 제가 자꾸 중요한 거 강조하는 겁니다. 평서문일 땐 그냥 의문일 때는 이렇게 물음표 찍으면 되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명사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는 분명히 주어 동사가 있는 절입니다. 구가 아니죠. 구는 절이 아니라 단어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덩어리를 말하는 걸 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 명사절이기 때문에 번역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그가 있는지를 자꾸 그렇게 직역을 하셔야 돼요. 영어 번역하다 보면요. 독해할 때 굉장히 좀 어색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말을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직역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of라 하니까 전치사 다음에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전치사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자랑스럽다가 proud of, I am proud of 아니겠습니까? 해볼까요? I'm proud of보다 무섭다가 더 이게 문장 만들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I'm afraid of. 난 두려워. 아유 무서워. I'm afraid of가 무섭다는 뜻이죠. 이것이 전치사지 않습니까? 요거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영어의 기본은 전치사다면은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뭐뭐의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단순한 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이 치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장이 치고 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뭐 요거 좀 유치한 예지만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난 두려워. 그가 어디 있는지가 두려워. 이거 뭐라 그래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이 말 where he is라는 말 자체는 하나의 명사라고요. 지금부터는. 저건 문장이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늘 강조하지만 the idea of 하면은 뭐뭐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of 뒤에 뭐 여기 P는 problem의 뜻입니다. 이렇게 둥둥둥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말 자체도 하나의 명사란 말이죠. The idea of 삐리리하면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라는 것, 이것을 것입니다. how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원상복귀가 되면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라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어떻게 그가 문제를 풀었냐는 것, 이런 거에 관한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은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명사라 이 말이죠. 이 말도 이거는 뭐 전체가 명사니까 이거는 뭐 문장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이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주어예요. 뭐뭐라는 그런 생각을 해놓고 is 한 다음에 또 새로운 문장이 나가는 거예요. 독해하다가 독해가 안 돼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기초 문법에서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이걸 자꾸 해버릇 하셔야 나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 결론은 간단합니다. 평상시에 그 부분 자체를 정말로 명사로 밖으로 입으로 뱉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독해가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절 중에 형용사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에 나오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절이 형용사처럼 역할한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명사를 꾸며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관계대명사죠. 뭐 I like a man, 남자긴 남자인데 who 뭐 gave me a chocolate yesterday, 어제 초콜릿을 줄 남자 했을 때 who 다음에 있는 이 긴 문장 절은 뭘 꾸며줘요? 앞에 있는 man을 꾸며주지 않습니까? 그걸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넘어가고요. 부사절이 나왔을 때 영어에서 뭘 조심해야 된다? 부사절은 이 자체가 명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사가 뜻이 뭐예요?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기능이 있는 게 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시간에 관련된 부사절에서 when he comes here, 그가 여기 오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I will, 나는 그에게 뭘 주겠다. I will 동사하겠다. 이렇게 평범한 문장이 나왔다고 칩시다. 시간의 부사절에서 뭐가 중요하다?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배웠죠? 예, 이건데 요 놈이 과거가 될 경우에는 과거 시를 씁니다. 즉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만요. 뭐가 자꾸 붙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동등한 시제를 쓴다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예,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더 우리 문법 시간에 하는 거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죠. Anyway, 부사절에서 요걸 조심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 그가 오면이라는 앞으로의 미래 상황을 나타내는 건 부사절이지만 이런 말 할 수 있죠. 똑같이 I 모르겠다 해놓고 요 말을 언제 그가 올지 이거 어떻게 번역합니까? 뒤로 어떻게 번역해요? 언제 그가 올지를 하는 명사로 치고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절이 아니란 말이죠.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뭘 써야 돼요? 현재 시제를 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 그대로를 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절로서 그냥 현재 시제를 쓰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when he will
come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언제 그가 올지를 오케이? 간접 의문문이 되는 상태. 간접 의문이 되는 상태를 주어 동사가 원상으로 바뀌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전체 시제가 언제 올지를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미래를 쓴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한 감각은 이 정도의 감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31페이지에서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시간에 대한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 그다음에 그놈이 명사절로 바뀌었을 경우에 번역을 언제 올지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원상복귀가 되지만 현재 시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시제 그대로 쓰는 거라는 거. 그것이 바로 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번역을 자꾸 그렇게 치고 나가고 입으로 뱉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31페이지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자, 32페이지 보실까요? 자, 1번 보시면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보세요 했는데 주어로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구와 절은 구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번역하는 그런 감각에 대해서 몇 개 조심해야 될 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1번 문장 잠깐 보세요. 명사, 군의 그런 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긴 시간 끌 필요는 없고요. Electricity generating power plants using atomic energy are 했습니다. are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electric부터 제일 처음에 are라는 말이 들어가기 이 말 전체가 하나의 주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주어 동사처럼 치고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버려 타세요. 그래야 영어 감각이 생겨요. 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전기가 electricity 전기가 파워 플랜트를 제너레이팅 하는데 뭐 원자력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자꾸 해버릇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지로 이해하는 건 독해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진짜 시험 보고 급할 때나 그렇게 잠깐 하세요. 이거를 그냥 자꾸 밖으로 뱉어내세요. electricity 전기인데 generating ing가 붙으면 기본은 어떻게 번역하는 거라? 뭐뭐 하고 있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 분사 괜히 배웠습니까? 능동이라면서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generating power plant. 파워 플랜트가 그 발전소 얘기하는 거죠. 발전소를 generating 하고 있는 전기인데 using 뭐뭐를 사용하면서 하고 있는 하면서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꾸 형용사처럼 번역을 해버릇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사 하라는 게 아니라 번역은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번역은 더 이쁘게 할 수 있어요. 국어적으로. 제가 번역사 하라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 때 뱉어내는 연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뱉어내는 연습. 이미지만 자꾸 그리지 마세요. 영어 안 나와요. 나중에 입에서. generating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왜냐면 요놈이 전부 다 electricity에 걸린다고요. 근데 generating power plants인데 using 같은 경우는 플랜트에 걸리는 게죠. 발전소긴 발전소인데 atomic energy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를 generating 하는 전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generating은 electricity에 걸리고 using은 앞에 있는 플랜트에 걸리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놈은 그래야 소위 말해서 동사가 저 끝에 보여도 그게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스킬로 구별하면 안 됩니다. 영어 강의에서 상용 문자입니까? 스킬로 구별하게? 뭐뭐 하고 있는 주어가 아직 내 말에서 안 끝났어요. 말 자체가. 내 말하고 영어 감각이랑 똑같아요. 걔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어민도 머리 뚜껑 열고 보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한글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주어가 안 끝난 것처럼 실제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하세요. 뭐 괜히 공식으로 갖다 막 디미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고 있는 걔네들은 그러니까 해야지 동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시겠죠? 그런 것은 are in operation, 운영 중, be in operation, 현재 운영 중이다. in the United States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만 하나 더 볼까요? The cost of producing electricity this way is high. The cost, 가격이긴 가격인데 of producing electricity, 전기를 producing 하는 거의 가격 in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아직 주어가 안 끝났습니다. 내 말에서도 가격 이런 방법으로 안 끝났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밖으로 뱉어내시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그런 것은 high. 시험은 뭐 나오겠습니까? 유치뽕하지만 가격이 주어일 경우에 맨날 나오죠? 가격은 high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쓰는 거죠? 물건은 expensive라고 하는 거 아시죠? 물론 가격이 낮을 때는 the cost is low, the price is low. 들어가는 비용은 가격이 아니라 비용이죠. 그다음 low, 그다음 이것은 cheap, 싸다는 형용사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형태는 구별하실 줄 알겠고요. high 같은 경우는 탭스 시험 많이 나오죠. high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형용사랑 부사랑 모양이 똑같다고 배웠죠. 예, 형용사랑 부사가 똑같은데 단지 highly라고 써버리면 무슨 뜻이다? 이거는 매우란 뜻이라고 그랬죠. 예,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요거 같이 체크하세요. 다 아시죠? 자,
자, 이렇게 밖으로 그냥 뱉어내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자, 우리 2번에서 135로 한번 주의 깊게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1번 보시죠. Recently, 최근에 they announced. 자, 번역 어떻게? 그들은 발표했다. 뒤에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얘는 타동사입니다. 물론 국어랑 감각이 똑같은 타동사도 있고 국어랑 감각이 안 똑같은 타동사도 지난번에 말했죠. 방에 들어가다 할 때 enter the room입니다. enter the room. 그러니까 방을 들어가다 그런 식이죠. 굳이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국어랑 안 맞는 타동사, 뭐 survive, 뭐 marry, influence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약간 제껴두더라도 일반적으로 국어 감각이랑 똑같은 타동사는 그 감각 그대로 유지하면서 밖으로 밀고 치고 나가야지 독해가 빨라집니다. 최근에 그들이 발표했다. 뒷말이 뭡니까? 뭐뭐뭐뭐뭐뭐라는 것을 그 말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명사라는 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It will not make others pay to use the technology. 최근에 발표한 것은 이시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make others pay. make 목적어 다음에 뭐 나와요? 동사 원형 나오죠? 사역동사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도록 만들지 않겠다 이 말이야. 뭐 하도록? To use the technology. The pay to use the technology.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이 말. 않게 할 것이다. 가 아니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줄친 거를 각각 뭐 PC로 표시해 보세요 했냐 절이냐 구냐 물어봤을 때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뭐뭐뭐뭐뭐라는 것을 전체가 명사절이라 이 말입니다. 명사절. 오케이? announce 다음에 긴 말이 목적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라는 것을 발표했다. 오케이? 그렇게 연습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Although bicycles are a bi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bicycles are bi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에서. 그런데 자 컴마 찍고 나온 거 확인하시죠. With annual retail sales of more than $5 billion에서 커마가 들어갔죠. 커마를 당연히 쓰는 건데요. 설사 커마를 안 썼다 하더라도 말할 때는 안 쓰지 않겠습니까? 말할 때 커마 with 그러나요? 그냥 탁 치고 나가지. 그래도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익숙해져야 되냐? 자, 이쪽에 보실까요? 흔히 배웠죠. with는요. 직역을 하는 거예요. 직역. with가 부대 상황 뭐 그런 말이 있죠. 그거는 번역을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있는 그대로 직역하세요. 자, 비록 자전거라는 것이 미국에서 전체 굉장히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with가 나왔다는 얘기는 동사가 아직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앞에 말을 꾸며준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 동사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아니라 한 호흡이 끝났으니까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숭이 말 아닌 이상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누구누구는 뭐 했다는 새로운 문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장이 나오고 with가 나왔다는 얘기는 잠깐 그 상태를 꾸며주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with 현재 이런 걸 갖고 있어. 이런 상황이 맞물려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대 상황 동시동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이건 이미지가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with annual retail sales. 리테일은 도매. 리테일은 소매. wholesale이 도매입니다. with annual retail sale. 매년 연간 소매량이 of more than $5 billion. 빌리언은 10억입니다. 50억 달러 이상 되는 연간 소매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할 때도 비록 이런 거지만 현재 얘가 뭘 갖고 있냐면 이렇게 갖고 있냐고 나가세요. 갖고 있냐고라고 갖고 있냐 이게 자꾸 튀어나와야 나중에 read가 영작으로 나와요. 입에서. 이런 걸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with만 써도 되고 with 다음에 목적어 당연히 전치사니까 명사 쓰겠죠. 지금 여기서는 뭘만 썼습니까? with annual retail sales만 나왔죠. annual retail sales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요거 뒤에는 요거로 끝나도 되고 요 놈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라고 그랬죠? 예, 그게 바로 부대 상황 동시동작이라고 그랬죠. 요 놈을 묘사하는 상황은 ing가 나올 수가 있고 과거 분사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annual sales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하고 싶냐면 그 sales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sale은 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increasing 이렇게 쓰는 거라고 배웠죠. 근데 그런 그 annual retail sales가 요즘 점점 감소하는 상황 속에 있어. 그때는 뒤에다 뭘 쓰는 거라고요? falling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물론 전부 ing. 얘가 능동으로 증가하고 능동으로 감소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anyway 이런 식으로 with 목적어 이런 형태를 쓰는 부대 상황, 동시동작이란 말이 영어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감각을 잘 익히라 그 뜻입니다. 요거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죠. What the advisory council carries forth is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is 앞에 게 전부 다 뭐예요? 뭐뭐뭐뭐뭐라는 것 하는 전체를 또 명사로 번역하는 연습을 하라 그 말이죠.
what은 관계대명사 뭐뭐라는 것이네요. 진짜 것이죠. what 다음에 advisory counsel이 advice하는 counsel 자문위원회 뭐 그런 거겠죠. 걔네들이 carry force가 carry는요 가져가다는 얘기고 force가 앞으로 나는 이거 해 carry 해서 force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원회가 carry force 하는 거니까 걔네들이 표방하는 걔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예요. what something 동사 something이 동사하는 것 what을 것이라고 번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what 자문위원회가 현재 표방하고 있는 것,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is 이렇게, 오케이? 전체를 하나의 명사 구로 아니 명사 절로 보는 거, 그 연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도 하나 확인하셨죠? 자, carries force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하셨고요. is our philosophy. 우리 자문위원회가 주장하고 표방하는 것은 하나의 철학, 생각인데 뭐냐면 that we know what we do not know. 자, 주장한다라는 말. 표방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당위성 동사에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we know에서 know랑 we 사이에 should가 생략된 거예요. 이 말이. 알죠? should 생략되는 그 문법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 내지는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what we do not know.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문위원회가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에 대한 기본 감각에 대해서 기본적인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뭐 어려운 건 없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형식에 대해서 나와 있죠. 1, 2, 3, 4, 5 형식은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형식은 실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물론 영어의 기본 형식 포맷이라는 건 있는데요. 여러분 형식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에 영어라는 게 처음 도입되었을 때 내지는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상형문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어의 기본 구조가 요러한 게 있어요 라고 소개해주기 위해 도입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형식의 얽매임은 정말 형식적인 영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각각의 형식이 분명히 있으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기본 패턴을 에 대한 샘플 센텐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늘 말하죠. 문장을 보고 이건 몇 형식이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 보고 분석하지 마시고요. 분석을 하되 실력을 만들기 위한 분석을 하셔서 그 문장을 지가 밖으로 뱉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거 병행되지 않으면 독해 실력 진짜 안 늡니다. 자, 형식에 대한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 중에 특히 이 형식이라고 나온 것 중에 보어에 대한 감각은 제가 지난번 쓰는 문법에 대해서 350만 번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 봐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어가 왜 중요하냐면 자, 보시죠. 보어는 보충해 준단 말인데요. 보어의 감각이 국어에서 나의 혓바닥에서 튀어나오는 감각이랑 영어 감각이 틀리기 때문에 요 놈이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잘 하세요. 먼저 보어에 대한 문장, 이 형식이 뭐예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갖고 설명해 보자고 예제가 팍 튀어나와야 돼요. 저처럼 He looks happy 이겁니다. 보어라는 게. happy가 뭡니까? 행복하다. 근데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어란 뜻이에요. 주격 보어란 뜻이죠. 보어는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명사가 될 수 있고요. 형용사를 쓰는 게 보어라고요. 명사와 형용사를 쓰는 게. 한글로는 제가 아까 햇바닥에서 나오는 감각이랑 틀리다고 그랬죠. 한글로 뭐라고 그래요?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뜻이에요. 행복한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지만 행복하게라고 국어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게는 happily 부사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행복하게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는 he looks at something, 뭔가를 보는데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보어라는 말은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가 있고 5번에서 목적격 보어도 있지만 좌우지간 보충해주는 그라는 그 사람이 현재 해피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상태 보충해주는 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해피한 게 아니라 보는 이 과정, 동사지 않습니까? 보는 과정 자체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에 부사를 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거에 대한 두 번째 요거 하나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feel을 사전이나 우리가 시험 보시면 뭐라고 배웠냐면 feel 다음에 형용사 쓴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어를 쓰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 이걸 외우세요. He feels good. 이 말이 영어에 있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습니다. He looks happy나 He feels good. It's the same meaning. 그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느끼긴 느끼는데 he라는 놈이 현재 굿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He feels good. 부사가 아니래요.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strong이 맞아요? 틀려요?
여기다 쓰면 맞아요. 그는 굉장히 지금 스트롱하게 느끼고 있어. 몸이 지금 상태가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feel 다음에 보어의 개념으로 형용사를 쓰는 건데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다? strongly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게요. 그러니까 외울 때 대충 외우면 안 됩니다. feel 다음에 형용사를 쓴다, feel 다음에 보어를 쓴다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feels 다음에 strong이라는 부사를 쓸 수가 있어요. strong이라는 말 썼다는 얘기는 뭐냐?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that we should change the system. 자, 우리가 무슨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기를 우리가 이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아주 생각한 건데 이 스트롱리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스트롱은 또 그 사람이 스트롱하다라는 보어입니다. 하지만 스트롱리이기 때문에 부사죠. feel이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이번엔 그 사람이 스트롱리가 아니라 느낌 자체가 강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바꿔야 한다고 정말로 지대로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 그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다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세 번째 이 문장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뭐 했었냐면 흡연해가지고 기형아 출산의 확률이 높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담배 피는 학생 있습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으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데 담배 피지 마십시오. 네. 지금 끊을 수 있는 나이에 끊으세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합니다. TV CF가 그게 뻥이 아닙니다. 진짜 끊으세요. 이해가 안 가, 담배 피는 사람. 끊으십시오. 뭐 했죠, 지금? 아, 흡연 때문에 기형아가 출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smoking. 야기시키가 뭐예요? 야기시키다가 cause죠. cause는 어떻게 써라?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잖아요. 독해하다가 평상시에 이거를 눈에 보여야 돼요. cause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 게 자꾸 눈에 보여야 그게 어법 실력이란 뜻이고 그게 영작 실력입니다. 어법을 이론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자꾸 지가 써봐야 돼요. 저처럼. 지금 저도 백지 상태 자꾸 쓰지 않습니까?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붙어가지고 패턴이 익숙해지면 독해가 빨라지고 패턴이 익숙해져서 독해가 빨라지면 스피킹이 되고 라이팅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실력을 늘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he's smoking, caused.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아무래도 엄마가 애 임신하는 동안에 담배를 폈어요. 정신 나간 엄마죠. smoking caused the baby. 자, 아기가 cause의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로 가겠습니다. to, 태어나다는 be born이죠. 수동태 쓰는 거죠. to be born. 그다음에 그때 많이 말했죠.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슬쩍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사람들 구별 못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디펙트는 결점, 결함, 장애 그런 뜻입니다. 딱 보니까 제가 늘 말하죠. 문맥을 통한 독해 이해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글에 주제를 써놓고 뭐 흡연 문제 해가지고 뭐 사회 문제가 막 이렇게 딱 앞에 써놨다고 쳐봐요. 흡연이 뭐 사회 문제 일으켰다가 국민의 건강을 문제 일으켰다. 뭐 소위 말하는 for example 맨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작년 통계에 따르면 스모킹이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맨날 뭐 윗글의 주제는 흡연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웃기고 있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smoking cause the baby born defective를 해버리면 얘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보시라고요.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는 알겠는데 defectively에 ly가 붙어있죠. 부사란 뜻이죠. 오케이 바리? 부사가 무슨 말? 죄송합니다. 부사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세요. strongly는 feel에 연결되는 거고 strong이라는 형용사가 그 사람이 연결되는 보어라 이 말입니다. 이 형식이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해하세요. defectively가 부사죠. 라는 뜻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요 놈은 동사에 연결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결함이 있게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기형아가 출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기면. 하지만 이거는 born 동사 자체가 defectively하게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왔다가 아니라 뭐 다리부터 나왔다든지 이상하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나오는 자체가 정말 엽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하게 나와서 정말 산모가 위험에 처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지만 오늘 주제가 뭐예요? 흡연 때문에 기형아 출산이라는 것이 만약에 본문의 주제였다면 어떻게 써야 돼? 오늘 여기다가 defective라는 형용사의 보어를 쓰면 defective는 뭘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defective하다는 뜻이에요. 아기가. 마치 그 사람이 굿한 거고 그 사람이 해피한 것처럼 아기가 defective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게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가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뭐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이게 결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어에 대한 감각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쉬운 거, 그냥 조금 거시기한 거, 그 다음에 진짜 대박. 요 1, 2, 3번을 정확히 평상시에 다 외우세요. 저 외우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외워야 실력입니다. 샘플 센텐스를 외워야 독해가 빨라집니다. 내 말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근데 오형식에 대한 얘기는 간단합니다. 주어에 대한 보어를 써주는 게 이 형식이면 오형식은 거기 뭐라고 했죠? 목적어, 목적보어라고 돼 있죠? 저도 옛날에 형식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도 복잡해가지고. 형식 하도 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문장을 외워버렸습니다. 저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거기 those over the age of 45 넘어가는 사람들은 should have 반드시 have 해야 되는데 their eyes examined래요. 근데 on a regular basis 줄치세요. 엄청나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구를 외워야 돼요. 정기적으로 on a regular basis. regular이랑 똑같은데요. 이상하게 on a regular basis를 무지무지 많이 씁니다. 외우십시오. 외워야 됩니다. on a regular basis. Anyway, 거기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have their eyes 다음에 pp가 보이죠.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여기서는 pp가 뭐가 pp냐? 목적어가 pp가 된 상태란 뜻 아니겠습니까? 목적어를 묘사해 주는 거예요. 자, 이쪽 가서 보실까요? 잠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거죠? with 다음에 여기 뭐 annual retail sales라고 그랬나요? 아까 매년 도매 리테일 세일즈가 점점점 뭐 하고 있는 상태? 인크리징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요. 목적어를 꾸며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적 보호란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오셔서 have가 그거죠. 그 유명한 머리 깎았다 할 때 I had my hair cut 그러지 않습니까? 가운데 목적어가 어떻게 된 상태를 시켰다는 뜻이에요. 시키다. 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ave는 목적어 다음에 pp가 오고 능동일 경우에는 뭐 쓰라고 배웠습니까? 동사 원형을 쓰라고 배웠고 탭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 보너스 샷으로 하면은요. get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get 목적어 다음에 과거 분사일 경우는 pp고 수동일 경우는 pp고 능동일 경우 얘는 뭘 써라? 그렇지. 얘는 to 부정사를 쓰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탭스에서는. 기억나시죠? 요거까지 확인하십시오. 자, 그래서 목적 보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거기 책에 있는 것도 있지만 눈을 examined, 눈은 지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의사에 의해 examined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examined죠. 그거랑 요 문장 외우세요. 제가 외우고 있는 거 대표적인 I got my baby. 그다음에 뒤에다 뭐 유괴가 영어로 kidnap이죠. kidnapped라고 쓴다고요. I got my baby kidnapped. I got my baby kidnapped. get 목적어 다음에 pp를 쓴단 말이죠. 이 pp가 뭡니까? 내가 kidnap 된 게 아니라 나에 있는 아기가 이 된 상태를 얻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보호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그 다음에 흔히 he makes me happy 뭐예요 이거? 쉽죠? 이게 목적 보호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목적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가 아까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거니까 목적어가 해피일 리가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me, 나라는 존재는 해피한 상태라 상태. 보어는 상태입니다. 상태. 그놈이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그걸 차이일 뿐이지. 아시겠죠? 뭐 made me a doctor,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내가 의사예요. 내 상태가 현재. 명사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거라고요. 이게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특히 이제 이 형식에 관련된 표현 중에 이 보어의 1, 2, 3, 4가 1, 2, 3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잘 체크하시고 외우시고 외운 다음에요. 재수 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세요. 자꾸 밖으로 얘기해야 안 까먹습니다. 사람이. 선생님들이 영어 잘하시는 이유가 영어를 잘하는 실력도 있지만 한 강의를 200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하십시오. 오케이? 자, 34번 중요한 거 몇 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중에서 우리 3번 문장 한번 보시면 It's considerably more difficult to attract foreign companies to a corrupt country. 자, 그 유명한 이것이 it 투용법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It is considerably more difficult. 진짜로 훨씬 더 어렵다. to 하는 것이 바로 it이 to 이하를 잡는다는 거 아시죠? 예, 그 정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To attract foreign companies를 to a corrupt country. 부패한 국가에게 외국에 있는 컴퍼니를 유치하는 건 정말로 힘들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where 나왔죠? 이거 어떻게 번역하는 거예요? 관계 부사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country를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관계 부사는 어떻게? 나중에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쓰는 게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 사건, 상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where 그 국가에서는 who you know is more important. who you know. 네가 누구를 안다라는 거치입니다.
원래 의문문 이거죠? 아까 얘기한 거. 이게 문장이에요. Who do you know? 너 누구 아니? 하지만 정상으로 원상 복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 다음에 주어 동사가 다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ho you know는 이거는 아까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설명한 거. 저 칠판 끝에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명사절. 명사로 번역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를 이러니까 뭐로 쓰일 수 있습니까? 주어로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is 하고서 새롭게 나가는 거죠. 그럼 부패한 국가 where? 그 부패한 국가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가 누구를 아는지가 is more important than what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인맥이 더 중요하다. 실력보다. 실력보다 인맥이 중시되는 사회는 벌써 망하는 사회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연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 하나 확인할게요. similarly 비슷하게 corruption makes it hard for small innovative business to arise 해서 영어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는 바로 보호죠. makes it hard 해놓고 for 나온 다음에 to가 나왔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내가 책 읽는 게 힘들다 하게 뭐예요?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read the book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게 it하다는 얘기인데 그 it을 주어로 쓰지 않고 뭘 썼어요? makes it hard라고 썼습니다. 바로 뭘 썼습니까? 이거는 목적어죠. hard가 뭐예요? 목적 보호란 말입니다. 하나 체크하고 지나갑시다. 이거는 hard는 배웠죠? 형용사랑 부사랑 모양이 똑같다고 배웠습니다. 힘들라는 형용사도 hard고 힘들게도 hard입니다. hard리는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모양이 우연히 똑같았지만 그렇죠. 형용사죠. 왜? make it hard. 앞에 있는 주어가 하드한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it이 하드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바로 뭐? 아까 형식에서 오형식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 페이지에서. 가운데 있는 놈이 하드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써야지 보호의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it이 뭐냐? 바로 요 놈이랑 누구누구가 it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거 to 이하의 것이 it이지 않습니까? 요거 하는 거 이 누구누구 가는 끼어든 거고 한마디로 요 놈이 요거 하는 거 그 놈이 it이에요. 그 놈이 하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문장 분리하는 형태 있지 않습니까? 아, 이해되시죠? 이거 그런가 보다 하고 역시 이것도 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하드가 보어의 형용사 아까 말한 오형식의 문장이었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다음 문장 형식을 밝혀보세요 해서 할 것도 없고 1번에서 두 번째 줄 to feel relaxed 아까 뭐 잠깐 이쪽 보세요. feel good 상태가 스트롱하게 느낀다. feel 다음에 뭐 썼습니까? relaxed 썼죠? 반드시 relaxed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 과거분사 쓰는 거 아시죠? I'm exciting입니까? I'm excited입니까? I'm excited죠? feel excited 해야지.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exciting도 문법은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exciting은 남을 재밌게 해주고 있는입니다. 내가 재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he feels exciting 하면은 말은 웃긴 원래는 제가 그 기분 좋게 느꼈다 할 때 he feels excited인데 he feels exciting 하면 굉장히 지금 남을 뭐뭐 해주고 있는 거로 느끼고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좀 그런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전부 다 ed를 쓰는 거 아시죠? feel relaxed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형식의 형식이 되겠고요. 2번만 보시죠. Many intelligent people,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have thought themselves slow and dull. have thought, 자 현재 완료죠. 늘 생각해 온 것이 themselves가 slow.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쪽에 써볼까요? have thought를 그냥 과거로 쓰겠습니다. thought,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them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얘들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themselves 써야 되는 거고요.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slow라고 나왔죠. 요것도 감각 잡으셔야죠. 바로 뭐겠습니까? 보호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목적어가 뭐하다? 형용사의 상태라 이거잖아요. 요것도 잡아야 돼요. slowly 그러면 안 돼요. 국어적으로는 그거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슬로우하고 덜한 상태로 덜하게 여긴다. 이렇게 뭐뭐하게. 국어는 얼마든지 뭐뭐하게라고 뿜어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목적어가 덜한 상태라고 여기는 겁니다. 오케이? 목적어가 덜입니다. 오형식에 대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 그 정도 아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세요. 1번에서는요. 요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1번 문장 보세요. 1번의 두 번째 문장 보세요. They found it quite realistic to employ a person 이렇게 나오죠. 바로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거는요. 외우고 있어야 독해가 빨라지고요. 탭스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형 중에 하나입니다. Find it difficult, 뭐 realistic 했는데요. 뭐 이상하게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거죠. 바로 뭐 아까 형식 관련된 게 뭐겠습니까? 한번 형식으로 구별해 볼까요? Find it difficult.
목적어가 difficult 하다라고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목적어는 형용사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형식에서. 그러니까 difficult 맞죠? difficultly 그러면 안 됩니다. find it difficult. 뭐가 to 이하의 동사가 이 자리에 쏙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to 이하의 동사 하는 걸 굉장히 힘들다고 여긴다라는 틀에 박힌 영어입니다. find it difficult to. find it difficult to. 아시겠죠?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it is she that I want to marry 해서 이거 바로 강조 구문이라고 그랬죠. 강조 구문은요.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치고 들어가서 it that으로 뽑으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I met her on the street yesterday. 이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yesterday.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It was yesterday. 과거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yesterday 쓰고 나머지 it was yesterday. 바로 yesterday야. 뭐가? I met her on the street 한 개. 그 다음에 her를 강조하고 싶어요. It was her. her야. 뭐가? I met on the street yesterday. 뒤로 그냥 쓰면 돼. 바로 길거리야. It was on the street. 뭐가 that 해놓고 이거 빼고 I met her yesterday 이렇게 쓴다고요. 이해되시죠? 강조하는 걸 찍고서 나머지 걸 뿜어내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강조 구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독해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앞문장 전체를 받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 그때는 this를 쓴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 보실까요? She told me that she loves me.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and this는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사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this가 made me walk on air. 하늘로 날아가게 만들었다. 기분 들뜨게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 this라는 말 앞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했고 and this 이렇게 나왔죠.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영어에 뭐로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me 해놓고서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me, 컴마 찍고 which 배웠죠? 그렇죠. 이거죠 바로. 영어에 컴마 찍고 which가 흔히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앞문장을 다 받는 기능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which 이것이 made me 나로 하여금 walk in the air 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서 그 3번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Could you show me another pair에서 another라는 말 감각 기억하셔야 되죠. another은 추가적인 거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시계방에서 시계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딴 거 하나 좀 보여줄래 할 때 뭐라 그래요? Can I show? Can I get? 혹은 Could you show me another? 추가적인 또 하나를 얘기하는 게 another입니다. 탭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추가적인 또 하나 another.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줄쳐야죠. One thing another. 얘와 얘는 별개다 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무조건 one thing another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When it comes to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when it comes to 기억나시죠? When it comes to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겁니다.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명한 표현이죠? When it comes to, right? When it comes to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to know is one thing, 아는 거는 one thing이고 to use is another, 사용하는 건 별개다. One thing another, one thing another. 이거와 이건 별개다 할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4번에서 이 so와 such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so와 such가 앞문장을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첫 번째 보시면 He was an honor student and remained so. 그는 honor student이었고 우등 졸업생이었고 remained so. 우등생이었다 계속. so는 앞에 있는 honor student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를 그대로 받는 기능이 so가 있고요. so가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문장을 다 받는 기능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Most of them believe, 대부분이 믿기를 He is the culprit of the murder. 그 살인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범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But I don't think so. so는 뭐예요? 앞에 문장, 그가 살인의 주범이라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 거, s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so 두 개, 밑에 such 두 개 있죠? 이 문장을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such 같은 경우도 볼까요? I apologize for giving that impression. 그 인상을 주었다는 거에 대해 사과한다 했는데 but such 해놓고 was가 나왔다는 뜻은 such 해놓고 was가 나왔다는 뜻은 such 전체가 하나의 뭐란 뜻입니까? 주어란 뜻이죠. 뭐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 뭐 giving that impression 그 인상을 주었다는 것 전체를 다 받는 기능도 such가 있습니다. 예,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 I might have offered the professors offended the professor. offend가 공격이기 때문에 사람 뭐 마음 상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 교수님 마음을 상하게 했었던 것 같지만 but such 한 다음에 또 was가 나왔죠. such 뭐예요? 앞문장 다 상하게 했다라는 전체 역시 문장 다 받는 기능이 such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4번에 있는 이 네 문장 노트에 써놓으신 다음에 딸딸딸 외우십시오. so와 such의 사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37페이지 있죠? 마지막에 grammar in reading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 보겠습니다. 자, 7번 첫 번째 리딩,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보세요 해서 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석하란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하실 건 없고요. 그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Have you told your parents in the last few months? 자, have you 경험 얘기하고 뒤에 in the last few months는 역시 현재 완료니까 기간 말하는 거예요. 기간. 최근 몇 달간 부모님에게 that 이하를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that 뭐뭐를, that 이하가 뭐뭐를입니다. 말해본 적이 있니? 이거를 뭐라고? You love them. 그들을 them이 누구예요?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잡았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And do you still find it? 야, 이게 어렵죠. 저 보세요. 아까 find it difficult랑 비슷한 건데요. 이 문장 어떻게 번역하셔야 되냐면 Do you still find doing it something that you probably won't do in the coming months? 자, 어떻게 번역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너는 직역 여전히 발견하니 find 다음에 doing it 다음에 something이 나오죠. 야, 이거는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독해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지금. something 다음 단어를 보세요. 제가 밑으로 써보겠습니다. something that you probably 빼고 want to do 한 다음에 in the coming이라는 거는 이 문장에 관련이 없는 부사죠.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뼈다구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거죠. do가 뭡니까? 하다 뜻이죠. 여기는 do가 타동사로 쓰였다는 뜻입니다. 뭐뭐를 뒤에 두 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뭐를 해야 될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목적어가 어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상적인 문장이라면. 그래서 그 뭐뭐를이 이 something입니다. 이 something. 두 다음에 연결되는 이 타동사가 something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still find 다음에 doing it 요거예요. 너는 직역. 아까 find가 뭐뭐라고 여긴다라고 그랬잖아. 너는 여전히 뭐뭐라고 여기니? doing it. it이 뭐예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말하는 것을 something이라고 여기냐. find 목적어 부사 이거라고요. doing it이 하나의 명사입니다. 하는 것. 이것도 보어입니다. 보어. 이게 목적 보어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놈을 something이라고 여기냐 이 말이야. something이긴 something인데 무슨 something? That you will not do something. will not do something. 앞으로 네가 안 할 것. 하지 않을 것. 오케이? 네가 안 할 것으로 여기냐. 이거를 안 할 것. 아시겠죠? 이 something이 물론 something부터 이 두 가지가 전체가 하나의 보호의 개념이 되겠지만 anyway 이 something이라는 자체가 요 목적어의 보호의 개념으로 쓴 거라는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실파 이쪽에서 잠깐 이쪽 보실까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find it difficult, it이 difficult하다고 여겼잖아요. 요 놈을 힘들다라고 여긴 겁니다. 이쪽 오셔서 마찬가지입니다. doing it,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뭔가라고 여기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네가 앞으로 안 할 뭔가라는 얘기입니다. 너 평생 안 할래? 안 할 거라고 여기냐? 라는 뜻입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안 할래 부모님한테? 라는 뜻입니다. 예,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잘 확인하십시오. 읽을 때 여기 한꺼번에 보여야 돼요. 여기 지금 뭐 줄쳐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왔다리 갔다리 분석할 수 있지만 한 방에 보는 연습하십시오. find it difficult 저거 하나 외우시고 여기 있는 문장 딸딸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에선 이게 독해할 때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2번을 한번 보세요.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시면 The writer is greatly interested in 이 작가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데 in 어디에? discovering 발견하는 것. 뒤에가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discovering 뒤에 명사가 나와야죠. 뭘 발견해요? What is real in life? 인생에서 무엇이 진실이라는 건지. 그렇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discovering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거 to do this가 뭘까요? this 줄쳐 있죠? 앞문장. 이걸 인생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he has always to 자, he has always to가 원래 he has to죠. 해야 한다. 항상이 끼어든 겁니다. 그는 항상 뭘 해야 돼요? be willing to가 기꺼이 뭐뭐 하지 않습니까? 그는 기꺼이 뭐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be willing to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꺼이 뭐뭐 하다. He has always been willing to change his idea.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이디어 뒤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는 그의 생각을 늘 바꾸기에 기꺼이 바꾸려고 해야 된다. 늘 바꾸기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아이디어가 나온 다음에 뒤에가 어부가 나왔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 자체가 뭐다? 명사란 뜻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하나 있어요? what life 이게 뭐야 도대체? What life is 주어 동사 나오고 which 나오고 이거 어떻게 번역해? 이거 번역하면 헷갈렸을걸요? 그 다음에 he learned through books 책을 통해서 야 문맥으로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진리가 뭔지 알려면은 그는 뭘 항상 무슨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자기의 기본 고정관념을 바꿀 준비가 늘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인데 아이디어 어브 다음에 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어브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아이고. 이거 뭡니까, 여러분? 원래 인생이 뭐냐가 영어로 뭐예요? 그렇지. What is life지 않습니까? 의문문은 비동사가 앞에 가죠. 그런데 is가 뒤로 체인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 뭔지를 이 말이잖아요. 이거예요. 여기까지. The idea of what life is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에 관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건 뭐? 그런데 which 그놈은 he learned through book 책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즉 책을 통해서 배운 인생이 뭔지를 뭔지를 그거에 관한 아이디어를 바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유는 아이디어 of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는구나.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간접 의문문 명사 패턴이구나까지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번역하셨나요? 여기서 끊는 연습 하셔야 되는 연습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3번에서 아까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The dawn of a new historical age. 새로운 역사 시대의 태동, dawn, 새벽 is obviously not recognized. 진짜로 인식되지 않았다. as such. 해놓고 뒤에 by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s such에서 문장이 한 호흡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다. such가 뭘까요? 앞에 있는 new historical age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새로운 역사의 태동의 시대라고 정말로 그렇게 앞에 있는 명사처럼 그렇게 such 여겨지지 않았다. 앞문장을 그대로 받는 기능이 such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요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제가 칠판 여러 가지 설명드린 것처럼 관련 문장 다 외우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많이 외운 만큼 나의 실력이 될 수 있고 외운 만큼 독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 말 믿고 문장 읽고 외우는데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스킬에만 목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